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노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술 후에 상처 관리나 흉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 이제 드레싱을 하는 상태에서 흉터가 생길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상처 관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흉터가 형성이 되면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기간을 이제 흉터 치료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간에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흉터의 양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드레싱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 가시면서부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술 부위의 청결과 그리고 주변 피부의 보습입니다. 간혹가다 환자들 중에 수술한 부위에 물이 닿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후 한 5일 정도부터는 당연히 물을 묻히셔도 되고요. 가볍게 물로 씻고 나서는 반드시 피부 주변 피부에 보습을 해주시는 게 상처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착형 실리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 그게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라면은 충분히 그 상처 부위에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간혹 환자들 경우에 자외선 차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아주 더운 여름에도 테이프도 붙이고 그 다음에 스카프까지 두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흉터를 예방하는 제품으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실리콘 제제들입니다. 실리콘 제제에는 이렇게 바르는 겔 타입의 연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시트 제제가 나와 있어서 흉터에 직접 바르거나 붙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약간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시트 제제를 낮에는 부착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밤에는 떼어내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붙이게 하는데, 그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겔 타입의 연고를 바르시도록 권고를 많이 드립니다. 시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셨을 때 이제 상처 부위가 가려워지거나 자극감이 있다면 그 제품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트 제품의 경우에는 잘 붙어 있는 것이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흉터 부위를 약간 눌러주는 효과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2차적인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2차적인 테이프를 오래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자극감이 있거나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트지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대체로 잘 붙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리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색깔은 흰색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살색도 있는데, 이런 테이프입니다. 스테리스트립은 수술 후에 이제 실밥을 풀고 난 후에 표피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경우, 그 벌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붙게 하려고 단기간 붙여놓는 부착제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환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오래 바르고 있으면은 흉터가 벌어지는 거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붙이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상처 벌어지는데 도움은 절대 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최단기 동안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붙이시는 경우에는 접착 성분 때문에 오히려 자극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흉터 주변의 피부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 흉터의 양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처 관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흉터가 나타나게 되고, 그 흉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가 흉터 치료가 됩니다. 근데 흉터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개개인이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흉터의 양상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게 됩니다.
흉터의 양상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으로 딱 보이는 선상 흉터가 가장 기본적인 흉터인데, 이 이외에 이쪽 흉터 부분이 섬유화가 되면서 굉장히 붉고 살짝 지렁이 같이 이제 붉어지는 비유성 반응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 선상 흉터에다가 약간 위에 있는 살들이 이제 불룩하게 처지는 불룩한 선상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흉터 자체가 이제 피부가 이제 유착이 되면서 침을 삼킬 때마다 흉터가 딸려 올라가는 유착 흉터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흉터의 모양이 다양하듯 흉터의 증상도 다양한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렵다라고도 얘기하고, 따끔따끔한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당기거나 조이는 증상 또는 침을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호전을 시키고 흉터의 양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모든 치료가 흉터 치료에 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 아니면 섬유화된 단단한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것은 주사 치료가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흉터의 모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저 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혈관 레이저, 그 다음에 색소 레이저, 이외에도 선의 모양의 선을 좋게 해주는 프랙셔널 레이저, 뭐 고주파 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환자마다 각각의 흉터의 양상, 증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거는 과연 그러면은 보험상 급여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상에서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치료는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흉터 치료는 모든 환자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흉터의 경우에 수술 이후에 자연스럽게 두었을 때에도 흉터의 모양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 제제를 통한 상처 관리만으로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좋은 모양을 가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흉터 치료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흉터 부위가 굉장히 가렵고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조임 증상이 있거나 좀 부풀어 오르는 환자분이라든지, 또는 침을 삼키시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상처 부위가 불편해지시거나 또는 상처 부위가 위로 딸려 올라가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한 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 치료의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흉터의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대체로 약 5회에서 10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전문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와 환자분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흉터는 수술 후 조직이 복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복구되는 모든 과정이 대체로 1년 내지 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고요. 따라서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보다는 대체로 수술 후 1 내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상 흉터의 경우에는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레이저는 피부에 굉장히 미세한 레이저 빔이 나가서 열 자극을 강하게 되고,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이후에 상처가 호전이 되면서 미세한 딱지가 발생을 하고, 이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한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붉은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붉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지만 재치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붉은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저 이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홍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런 홍반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붉은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랙셔널 레이저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표피 부분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상처 회복을 조금 돕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 후에 하이드로겔 성분인 듀오덤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듀오덤을 붙이고 나서는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듀오덤의 역할은 결국에는 상처 부위의 수분한 환경을 좀 오래 유지시켜가지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혹가다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위가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보이게 되면은 곧바로 듀오덤을 떼시고 약 하루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려운 증상이나 아니면 붉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과에 다시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 유착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는 이제 병변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한 피부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하는 이 목 부위에는 켈로이드가 아주 흔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뭐 10,000명당 1명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 흔히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쪽 부위에 수술한다고 해서 켈로이드가 생길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부위에 켈로이드가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양쪽 어깨라든지 가슴 쪽에 켈로이드가 이미 진단이 된 환자의 경우에는 목 부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선상 흉터보다는 비후성 반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켈로이드가 있으시면은 이런 점을 유념을 하시고 수술 후 한 달에서 3달 정도 됐을 때 목 부위에 아까 가려운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피부과로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수술 후에 운동은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불편한 자세로 어깨는 올라가고 턱은 이렇게 앞으로 돼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쪽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좋지 않고요. 가볍게 목을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하는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이를 굉장히 많이 안아야 되는 등 그 목에 힘을 주는 운동의 경우에는 상처 부위 주변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흉터의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흉터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는 환자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